코로나와 독감, RSV까지 동시에 기승을 부리는 트리플데믹 환자들이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은 내년 초에 시작되는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에서 미국민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금이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황을 겪고 있다는 미국 내 중소업체들이 석 달 전 57%에서 현재는 49%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의 60, 70%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리조나를 대표하는 키르스텐 시네마 연방 상원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을 선언하고 나서 워싱턴 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와 독감, RSV까지 세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는 트리플데믹 환자들이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어린이 병상이 크게 부족해 부모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미국에서 트리플데믹이 기승을 부리며 환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올 겨울철 독감이 강타하고 있는 데다가 RSV라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까지 덮쳐 공포의 트리플데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12월 초 현재 20.2%나 다시 증가했습니다. 독감 환자들은 그보다 많은 25.1%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감염되는 RSV 감염은 10만 명당 1.1명에서 현재는 4.8명으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침과 발열, 목 아픔 등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코로나 감염인지 계절성 독감인지 RSV 감염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치료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영유아, 어린이 환자들이 속출해 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호흡하기 어려워 병원에 달려가도 대형 병원은 물론 아동병원들마저 영유아, 아동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아동 병실이 부족해 텐트에다가 각종 의료 장비와 산소호흡기 등을 설치해 임시병상을 긴급 설치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동 병상의 10%는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소아과 의료협회는 밝혔습니다. 아동 병상이 크게 부족하게 된 상황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각 병원들이 수익성이 낮은 아동 병상을 어른용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라고 CBS 뉴스는 9일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병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노년층과 성인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소아병동을 일반 병동으로 전환해 왔으나 상당수는 수익성이 좋은 암 환자 등 성인 치료 시설로 바꾸고 있어 아동 병상이 급감한 것이라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올해에만 버지니아의 리치먼드, 매사추세츠의 보스턴과 스프링필드 병원이 소아병동을 폐쇄하거나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평년에는 매년 10%씩 이직했으나 팬데믹에서는 2배인 20%나 떠나 23만 명의 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의료진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은 2023년 새해 초 세금 보고를 하면 돌려받을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금이 가구당 평균 $500 안팎씩 급감할 것으로 미 국세청이 경고했습니다. 팬데믹 지원으로 제공했던 부양 체크와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 특별 지원이 모두 종료돼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리펀드가 급감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팬데믹 긴급 지원이 모두 끝남에 따라 미국민 납세자들은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도 급감하는 충격에 미리 대비하라는 IRS의 이례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IRS 국세청은 공지를 통해 2023년 새해 초에 시작되는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에서 미국민 납세자들이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새해 1월 말부터 4월 17일까지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고하는 2022년도 소득분에서 팬데믹 지원 혜택이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텍스 리펀드도 당연히 급감한다는 경고입니다. CBS 뉴스는 이를 두고 텍스 리펀드 쇼크 또는 텍스 리펀드 서프라이즈로 부르고 있다면서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지만은 전년과 같은 환급금을 기대했다가 급감한 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해 초 세금 보고를 하면 대다수 납세 가정이 받게 되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은 팬데믹 이전 수준인 가구당 평균 $2,700 내지 $2,800로 내려가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텍스 리펀드는 가구당 평균 2021년에는 $2,791에서 2022년에는 $3,176로 14%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2,700달러 내지 2,800달러로 가구당 $500 안팎씩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긴급 현금 지원인 부양 체크로 트럼프 시절인 2020년에 1차 $1,200, 2차 $600 등 $1,800를 제공했고 바이든 시대 들어 2021년에 3차 $1,400씩 지급했으나 2022년에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3,000 내지 $3,600씩이나 지급했던 확대된 CTC,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종료돼 기존의 자녀 1인당 $2,000로 환원됐습니다. 부양자녀나 가족 케어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는 팬데믹 기간 중 가구당 $8,000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최대 $2,100로 대폭 내려갔습니다. 결국 2022년도 소득분을 세금 보고하는 새해 초에 이런 팬데믹 지원 조치들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도 가구당 $500 안팎씩 급감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 가정의 65 내지 70%나 세금 환급을 받고 있으며 평균 환급액이 한 달 렌트비나 생활비로 쓸 수도 있어 13월의 보너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불황을 겪고 있다는 미국 내 중소업체들이 석 달 전 57%에서 현재는 49%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중소업체들은 석 달 전 26%에서 현재는 39%로 늘어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의 최일선에서 실물 경기를 체감하고 있는 중소업체 오너들 가운데 불황을 겪고 있다는 비율이 석 달 전에 비해 줄어들어 불경기를 피할 수 있다는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CNBC 방송이 미국 내 중소업체 소유자 2,500명과 일반인 1만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 불황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석 달 전 조사 때 57%가 불황을 겪고 있다고 답했던 거에 비해 8포인트 줄어든 것이고 과반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이에 비해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내다본 중소업체 오너들은 3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석 달 전 조사 때 26%에서 13포인트나 늘어난 겁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과반을 넘는 미국 내 중소기업체들이 아직까지 불황에 빠지지는 않았다고 대답해 이미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진입했다는 관측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CNBC는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 오너들의 39%만 미국 경제가 내년에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어서 불경기 우려가 과반을 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 방송은 풀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업체 오너들 가운데 61%나 미국 경제가 내년에 불경기에 진입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중소업체 오너들 가운데 창업자들은 과반 이상이 경기 침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수의 미국 중소업체 오너들은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불경기에 빠지더라도 이에 미리 철저히 대비해 넘어서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 중소업체들의 이 같은 자신감은 미국 경제가 2023년 새해에 잘하면 가벼운 불경기로 넘어가거나 아예 모면할 수도 있다는 경기 예측에 점차 힘을 얻고 있어 불경기 극복 의지가 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60-70%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물론 자당 내에서도 출마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차기 대선 구도를 뒤흔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직 대통령도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는 미국 유권자들의 이례적인 경고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60 내지 70%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모두 2024년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NBC가 조사해 9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나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다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의 재선 도전에 찬성한 여론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재출마를 지지하는 여론은 30%로 반대 여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특히 두 지도자 모두 상대 진영의 압도적인 반대뿐만 아니라 자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많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반대 비율을 보면 공화당원에선 86%, 무소속 66%에 달했고 민주당원에서도 57%나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에 반대하는 여론은 민주당원에서는 88%, 무소속 61%에 달했고 공화당원들도 37%나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반대하는 여론의 주된 이유는 최근 80세가 된 그의 고령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24년 재출마를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하진 않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들이 양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재대결할지 여부는 경선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의 바람을 꺾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다면 그를 막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새 후보를 선출할 조짐을 보이면 바이든 대통령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민주당의 차세대 후보에게 바톤을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를 대표하는 키르스텐 시네마 연방 상원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을 선언하고 나서 워싱턴 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파워를 확대했던 민주당 상원은 51대 49에서 50대 49로 다시 바뀌어 민주당만의 일방 통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상원의원 한 명의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선언이 워싱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를 대표하는 키르스텐 시네마 연방 상원의원은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등록했음을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네마 상원의원은 애리조나에서는 갈수록 당파 정치를 거부하는 무소속들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동참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네마 상원의원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네마 상원의원은 연방 상원 상임위원회에는 민주당 소속일 때 배정받은 대로 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당 정책을 논의하는 런천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시네마 상원의원은 2023년 1월 3일 개원하는 118대 회기부터는 상당수 표결에서 민주당 동료들과 계속 같은 표를 던질 수도 있으나 민주당 상원의원총회에 동참해 무조건 행동을 같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니 샌더스, 앵거스 킹 상원의원 등 2명이 무소속이면서도 민주당 상원의원총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시네마 상원의원은 아예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사안별로 스윙보터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 상원 의석 분포는 새해부터 민주 51대 공화 49석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파워가 강화되는 것으로 간주됐다가 50대 49 무소속 한 속으로 파워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척 슈머 상원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지금까지도 중도파인 조 맨신 상원의원과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에게 발목을 잡혀 그들이 요구하는 초당적인 타협, 민주당만의 당파적 정책 포기 등에 끌려다녔는데 새해 새 회기에도 그러한 제동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올해도 조 맨신, 키르스텐 시네마 두 상원의원의 제동으로 수조 달러를 투입하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민주당만의 지지로 밀어붙였다가 대폭 줄여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대체했고 상원의 60표 장벽을 없애려다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연방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에게 넘겨준 데 이어 연방 상원 다수당 파워 확대를 시작도 하기 전에 원위치당하고 있어 적어도 민주당만의 일방 통행은 하기 어렵고 초당적 타협을 더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